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하긴 이명박 정부도 2010년 천안함 침몰 사태 후 인도적 지원 단체의 대북, 쌀 지원, 옥수수 지원을 가로막았다. 나라 안팎에서 보편적 인권인 생명권을 외면하는 야만 정권이라는 비난에 시달린 이유다. 그 이명박 정부도 밀가루 지원은 가로막지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할 순수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쌀과 옥수수뿐만 아니라 밀가루로 배제한다. 그럼 콩기름은 어떨까? 콩기름은 되는데 어떨까? 설탕은 되는데 콩기름은 안 된단다. 갈수록 미궁이다. 이유가 궁금하면 단순 무식해지면 된다. 박근혜 정부가 보기엔 혼자선 걷지도 못할 제 한 몸 가누지도 못하는 아기만 순수한 인도적 지원의 대상이다. 쌀, 옥수수, 밀가루, 머리에 붉은 뿔이 달린 조선인민군이 빼앗아 먹을 수 있게 안 된다. 콩기름은? 그건 인민군이 무기를 닦는 데 쓸 수 있어 안 된단다. 박근혜식 정치에서 총론 우등, 강론 낙제의 모순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화려한 수사의 이미지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아득하다. 쌀, 옥수수, 밀가루는 안 되고 분유만 되는 인도주의, 설탕은 되는데 콩기름은 안 되는 인도주의.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인가? 예,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손병희가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오늘 사실은 제가 혼자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TV 개국을 앞두고 연일 바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제작진들이 모두 모여갖고 회의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 오프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원래 혼자서 이렇게 기기를 다루고 방송을 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만 아직 뭐라 그러나요?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고는 할까요? 예, 그래서 오늘 컴퓨터를 조작하는데 한창 멘트 치고 있는데 뭡니까? 이 플레이어, 뮤직 플레이어가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곡 걸어놓고서는 오프닝을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멘트를 하다 보니까 어려부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프닝이 좀 불안했죠. 지금 부담스러운 발성님께서 왜 이리 진행이 어수선한지요? 답답합니다. 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혼자 방송을 시작해야 할 때는 좀 더 잘하고 싶죠. 그런데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필이면 이럴 때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바람에 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예, 어찌됐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임대용 PD가 올 때까지 제가 혼자서 여러분과 함께 버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바람이 꽤 불었는데, 실은 3월 들어서 이제 자전거로 출퇴근하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월요일에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그때 맞바람이 좀 있었지만 날씨는 좀 따뜻했죠. 예, 그래서 뭐 괜찮았는데 어제는 워낙 그 스케줄이 많아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 되니까 자전거를 안 타고 왔어요. 뭐 공연 준비하고 기타도 2대 메고 이렇게 다녔으니까. 근데 오늘은 별 스케줄이 없어서 자전거를 몰고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와, 맞바람이 그저께 한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서 잠원지구로 나와서 어찌어찌해서 반포대교까지 갔다가 다시 고속터미널 쪽으로 빠져갖고 접이식 자전거입니다. 미니벨로 작은 바퀴죠. 그래서 고속터미널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당산역까지 간 다음에 다시 홍대 합정으로 와서 다시 펴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칼을 빼들었는데 끝까지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은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맞바람이 불었어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체력 소모가 너무 커서 방송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랬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주제요. 클래식을 전공했죠. 한양대 작곡가 출신이었습니다. 데뷔 앨범을 녹음하고 그리고 출시를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죠. 저는 이 사람 목소리가 너무 좀 가수라고 하기엔 너무 좀 덜 여물지 않았나. 마치 사춘기 소년의 목소리처럼 덜 여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존중은 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이 가리워진 길을 들어보니까 편곡이라던가 악기를 이렇게 쓰는 방식이라던가 무엇보다도 그 노래에 들어있는 정서가 참 좋네요. 겨우 제가 이게 철이 들어간 걸까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신촌블루스의 아쉬움이었습니다. 이것을 꽤 듣다가 내렸죠. 그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이 플레이어 말이죠. 스트리밍 서비스 쓰는 그 프로그램 보면은 공명, 시간, 아티스트, 앨범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목을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아티스트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는 그 버전이 어떤 버전인가 쭉 보죠. 분명히 신촌블루스라고 써 있었고, 네, 앨범은 신촌블루스 컬렉션이라고 써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마치 이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강촌 사람들, 고속도로 테이프, 통기타 모듬 이런 거 같은, 그렇죠, 작자 미상의 앨범이었습니다.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촌블루스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그냥 무심결에 들을 수도 있지만 이걸 따지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 역시 그런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노래도 중요하지만 그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나요? 오리지널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 그만큼 익숙해져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원작자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아우라라는 표현이 있죠. 아우라, 오라, 그런 기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리메이크해서 예전에는 리바이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원곡이 있으면 그걸 리바이벌해서 취입을 했을 때, 녹음을 했을 때 원곡보다 웬만하면 낳기가 힘들다. 더 능가하기, 원곡의 느낌을 능가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요즘은 리메이크란 이름으로 많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신촌블루스 이런 곡이야말로 이 투박한 블루스 느낌, 여성 보컬도 여성 보컬이지만 어미노 씨의 그 목소리, 거친 목소리와 기타 이것이 줄 수 있는 느낌은 아무나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했습니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팟빵 국민TV 라디오. 핑플님, 방송 들을 시간 안 돼서 출첵만 하고 방송은 나중에 팟캐스트로 들을게요. 아유, 그러면 이거 오프닝 때 버벅거렸던 거 그대로 다 들으시겠네요. 오랜만에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우째 이런 일이 님께서 신청해 주신 가리워진 길 잘 들으셨죠? 윙스님, 혼자서 힘들겠다. 사실은 혼자서 좀 갑자기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어저께 이 얘기를 해줬으면 미리 대비를 했을 텐데 한참 출근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그리고 와서 임대용 PD랑 통화도 했습니다만 컴퓨터가 다운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근데 이런 도전은 방송인으로서 좀 즐기고 싶습니다. 즐긴다기보다도 도전에 맞닥뜨려갖고 해내고 싶은 거죠. 유사시에는 혼자라도 해낼 수 있어라는 이런 느낌. 그러나 그러질 못해서 실수가 있어서 하여튼 마음이 찝찝합니다. 안쓰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바보님, 네, 출첵해요.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저도님, 어제 정말 바람에 휘둘려 난리도 아니었어요. 콧물 나고 눈물 나고. 어제랑 그저께랑 날씨가 정말 달랐습니다.
어제는 그저께보다 그 미술 용어를 쓴다면은 채도 말이에요. 채도. 하늘이 훨씬 맑은 느낌이었습니다만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였어요.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거기가 원래 햇볕이 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좌우가 뻥 뚫려 있어갖고 바람도 세게 불죠. 와, 정말 추웠습니다. 할머니들이 그 앞에 앉아 계시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기조가 계속 밤까지 계속됐죠. 콧물 나고 눈물 나고. 예. 제가 안면이 좀 약해요. 안면.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면요, 바람 불면 눈에서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콧물도 나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자전거 타고 이럴 때 맞바람 맞으면서 자전거 타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와야 돼요. 엉엉엉 울면서 와야 돼요. 미경님, 아이고 감기 기운이 드디어 걸리나 봅니다. 지금까지 버티기 용하다는. 병희님,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 감기 걸리십니다. 주어버님들도 감기 조심. 전 자전거 타다가 감기 걸린 적은 없어요. 딴짓 하다가 감기 걸리지. 블레이드분님, 혼자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신이 내린 짱돌님, 외로이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혼자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있으면 약간 혼자라서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외롭진 않아요. 오히려 포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옆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오히려 외롭기도 하지만 어떨 땐 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우리 조합원들과 1대1로 소통하는 듯한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을 오롯이 즐길 수 있어갖고 오히려 은근히 이런 상황을 즐기지 않는가 싶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마음이 그런 면에서 좀 더 안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 콘솔이 말이죠. 콘솔은 PD가 움직이고 콘솔 맞은편에 출연자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PD 옆에 앉아갖고 뭐 음악 선곡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제가 지적도 해주고 그러면서 있기 때문에 둘이 붙어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혼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간을 혼자 이렇게 점유하고 또 방송을 여러분과 1대1로 하는 그런 기분. 이런 거 있어요. 신이 내린 짱돌님 고맙습니다. 혼자 힘든데 신청곡 하려니 쪼게 미안하네요. 아니죠. 오히려 이럴 때 신청곡 해주시고 글도 올려주시고 그래야 돼요. 제가 제 스스로도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지적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뭘 그렇게 주절주절 되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스피디하게 그거를 인용하면서 피드백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사안 갖고 주절주절 안 돼도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사나이 결심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좋은 노래가 작사 작곡 미상이라니. 김재규가 좋아했다는 노래입니다. 그래요. 그런 사연이 숨어있는 사나이 결심. 사나이 가는 길 앞에 웃음만이 있을 소냐. 결심하고 가는 길 가로막는 폭풍우 어이없으랴. 어이없으랴. 푸른 희망을 가슴에 움켜안고 떠나온 정든 고향을 내 다시 돌아갈 땐 열굽이 도는 길마다 꽃잎을 날려버리라. 세상을 원망하면서 울던 때도 있었건만 나는 새도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날아가건만 남아 일생을 어이타 연기처럼 헛되이 보내오리까 이 몸은 죽어서 세상을 떠날지라도 이름만은 남겨놓으리라. 김재규. 장준하 선생님 기억하시죠? 고 장준하 선생님 75년도에 박정희에 의해서 타살당한, 물증은 없지만 적어도 낙상했다고 하는 그런 건 아닌 예리한 흉기로, 그렇죠, 두 부를 강타당해서 돌아가신 걸로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타살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튼요, 이 장준하 선생이 생전에 그랬대요. 군부에서 양심적인 세력이 있다. 박정희의 전행을 보고서 용서 못할 그런 세력이 있다.
장준환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장준환 선생님의 유족을 남몰래 도운 분이 계셨습니다. 서슬퍼런 그때 장준하 유족을 돕는다는 것은 나 잡아 가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김재규였다는 것이죠. 김재규, 그래요. 김재규. 어떤 분은 김재규 장군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김재규라고도 그냥 합니다. 그냥 김재규로 하자고요. 김재규는 11.6 때 돌발적으로 박정희를 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꽤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장을 받으러 가는 길에 권총을 휴대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사료로 지금 밝혀지거나 그럴 만한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거 하나는 있습니다. 김재규는 전두환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그런 영웅심리에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을 저지른 건 아니었다는 것. 이것만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장준하 선생 내년이 40주년인데요. 제가 내년까지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그런 시리즈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사에 의미 있는 사건과 의미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너무 쉽게 잊고 지낸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준하가 누구야? 라고 모르는 분, 후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분들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는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왕의 업적이라던가 어떤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몇 년도에 나라를 세웠다, 이런 것뿐이 아닌 그때 어떤 상황에서 살아냈던 이런 사람들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그런 나아갈 바를 생각하는 그런 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도. 그런 의미에서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해방 전후사의 여운형 선생이라던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라던가 장준하 선생 같은 문익환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하 선생이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죠. 박정희와 장준하는 동시대를 살았습니다만, 동시대에 만주 땅에 있었습니다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죠. 한 사람은 독립군을 때려잡는 간도특설대, 한 사람은 학병으로 징집됐지만 탈출해서 임정을 통해서 광복군에 합류했고요.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좌익을 하다가 남노당을 하다가 다시 변절을 해서 변절이든 전향을 하던 군대에 있다가 쿠데타를 해서 독재 정권 거기 수장이 되었고요. 한 사람은 와서 사상계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지성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 독재 정권에 항거를 하고 그다 희생이 된 거죠. 예. 이런 분들을 조명함으로써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예. 그런 의미에서 장준하 선생의 이러이러한 것들 특집으로 해서 시리즈물로 해서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때 저는 딴따라니까 음악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 장준하 선생님이 좋아했었던 노래라던가 그 당시의 문화 상황이라던가 이런 얘기도 곁들여 가면서요. 그런 것처럼 김재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살인자, 국가의 수반을 총으로 사살하고 그리고 정부의 중요한 인물들도 사살한
게다가 부하까지 동원해서 이런 모험주의자이자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정신병자다 라고만 정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아닌 것이죠. 왜 총을 쏴야 됐던가에 대해서 적어도 몇 년 전부터 행적을 추적해보고 옥중 진술을 분석하고 박정희뿐 아니라 차지철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평전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채규. 의전과장이었던 박선호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김재규가 말리죠. 그만하라고. 왜? 박정희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을 옥중에 그 재판장에서 더 이상 하지 마라. 돌아가셨고 내가 죽였지만 고인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무인의 모습이죠. 사실 독재 정권을 그런 식으로 끝내기로 결심한 폭력에 의해서 끝내기로 결심한 것은 전형적인 무인의 모습이죠. 또 하나의 쿠데타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장준하 선생이 계속 살아계셨으면 김재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장준하 선생은 문약에 빠진 그런 서생은 아니었다는 그런 회고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성격으로 봤을 때, 박정희의 기질로 봤을 때 절대로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평화적으로 싸운다 하더라도 정권을 내놓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 양심적인 그런 고급 장교들랑도 교감을 이뤘었다. 이런 얘기들. 네. 자, 오늘 2부에는 말이죠. 2부에는 서정민갑 씨와 함께하는 민중가요 이야기. 예, 오늘은 3월의 노래라는 테마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게시판 가볼게요. 벙커원에서 까리한 강연이 열리네요. 귀요미 김용민님. 그들에게 정의는 없다. 정의의 적들 출간 기념 특강. 그렇군요. 모집인은 100명.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벙커원에서 3월 20날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마구 권력을 휘두르는 지금 표창원과 함께 정의의 적들과의 싸움을 시작하자. 아, 표창원 박사가 국내 최초의 프로파일러군요. 그렇군요.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는 과학적인 수사에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사,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사의 그런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적인 수사 기법, 심리적인 분석, 상담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야만 하는 그런 거죠. 자, 귀요미 김용민님께서 올려주신 샤스타데이지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비도 잘 지내고 있겠죠. 아이고, 자꾸 이러시니까 작년 겨울에 보냈던 제 고향이 단비가 저도 생각이 나네요. 검은색,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고요. 짙은 회색의 터키시 앙고라 종이었죠. 샤스타데이지님 아주 이런 강아지를 옛날엔 복실 강아지라고 했었나요? 흰색. 예. 장준하님이 살해당하시고 그분의 장사날의 문익하 목사는 그때까지 한신대에서 한 명의 신학자의 삶을 그만두시고 그날 장준하의 묘지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이제 자신은 장준하의 삶을 뒤이어 민주화의 현장에 이제 모든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장준하의 죽음으로 통일의 문익하에 나왔습니다. 사랑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불알 친구 동주가 죽었을 때도 참았는데 장준하 죽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사실 문익하 목사님은 히브리어의 권위자였습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려면은 히브리어를 알아야죠. 우리나라의 성경은 번역의 번역을 거듭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두세 나라를 거쳐갖고는 두세 나라 언어를 거쳐갖고 번역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정확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했었던 공동성서 그쪽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시편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이분이 시를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 거기도 하겠죠. 많은 시를 쓰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장준환 선생이 돌아가시고 이분은 학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실 동안에 그 후로는 18년인가 19년간 살아계시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시간보다 감옥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사랑님께서 김제교의 최후 진술이 있는 곳입니다. 링크해 주셨어요. 데모달님, 작년 가을에 자칭 자수성가를 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니네도 나처럼 하면 돈 잘 번다는 내용으로 강의하는 K본부의 강연 100도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소위 잉여라고 말하는 사회적 낙오자들은 개인의 나태한 태도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무슨 사회구조가 불공정하다느니 정치가 잘못됐다느니 하며 사회에 불만을 가지면 평생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사회적 양극화가 개인의 문제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는 K본부. 지금 공중파 방송에는 기득권과 부유층의 모습만이 나올 뿐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신음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잉여들도 살 수 있는 세상, 더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강연한 사람에게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조건을 갖춘, 비슷한 운동 능력을 갖춘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세워둔 다음에 상대방은 50m, 100m 달리기 시키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은 50m 앞에서 달리게 하는 거고 자기는 출발점에서 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모래주머니도 달게 합니다. 등에 배낭도 짊어지게 합니다. 또는 앞이 안 보이는 안경을 끼고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달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똑같이 출발섬에서 달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오공이 분신술처럼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 달리기를 시키는데 한 사람은 그냥 달리게 하고 한 사람은 등에 배낭을 매게 하고 한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차게 하고 한 사람은 눈을 가리게 하고 한 사람은 네 발로 달리게 하고 한 사람은 이 중에 두 개를 섞어서 달리게 하고 몇 사람은 한두 사람은 이 중에 세 가지를 하게 하고 한 사람은 이 네 가지를 다 하게 하고 그렇게 달려가게 하라고 하시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하면 된다고 설파하는 인간들 정말 천하에 쓸데없는 인간들이시죠. 이런 사람들 치고 관두죠. 이런 사람을 이런 강연자를 욕할 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공을 했으니까. 문제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설파하는 그런 방송, 이것이 소위 공영방송이고 수신료를 대폭 인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방송이란 것이죠. 모름지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이라고 한다면은 다들 we can do that 하는 풍조에서도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소외된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야. 이런 분들에게 공정 경쟁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야. 라는 내용의 방송을 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바람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미국에서 가끔 한국 소식을 듣습니다. 최근에 새 모녀의 자살 소식은 고국을 떠난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왜 아직도 고국은 이런 모습인지요. 기사를 읽고 너무 답답하여 이곳에 그 답답한 마음을 남겨봅니다. 오래전에 듣던 정태춘의 우리들의 노래, 우리들의 죽음이죠. 예. 우리들의 죽음의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가사에 언급된 사건이 80년대만 사건인데 2014년에 아직도 이런 모습은 변하지 않았군요. 너무 막막하고 분노가 나게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정태춘의 우리들의 죽음 다시 한번 듣고 싶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나가야 되는데 애들 맡길 데가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을 거를 챙겨주고 상을 차려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죠. 애들 바깥으로 나가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야말로 성냥으로 불 켜고 놀다가 그만. 이게 1980년대 말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새 모녀가, 그것도 다 큰 성인이. 이런 사회에선 살기가 절망스럽다고 남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죄송하다고 주인에게 마지막 월세를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